예, 그래서 이제 홍콩 문제, 홍콩의 시위 사태와 홍콩 경찰의 발포, 그리고 두 명이 맞았는데 한 명이 위독해서 병원에 가 있는데 한 명이 위독하다 하는 것, 또 그것 때문에 홍콩 시위가 격렬해지고 있다 하는 거, 그것이 전해지면서 이제 대만의 가건지수, 홍콩의 항생지수, 중국의 상해지수가 좀 내리고 우리나라도 좀 내렸다. 막판에 좀 내렸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을 좀 어렵게 만들 것이다. 그게 대해서 미국 정부가,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좀 공경에 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무력 진압하는 나라하고 무역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어쨌든 뭐 그런 것 때문인지 몰라도 다우지수가 조금 빠져있어요. 0.4% 빠졌고, S&P 500 빅스 지수는 올랐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독일이나 이쪽은 큰 영향은 아닌 것 같은데, 영국 FTSE 지수가 비교적 많이 빠졌네. 1%가 빠졌고, 영국은 뭐 브렉시트 얘기가 또 나왔나? 이태리. 근데 하여튼 대형 악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홍콩 항생지수나 H지수가 2.4% 이렇게 빠졌는데 그 정도의 모습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 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나라 지수가 그렇게 그런 이유 때문에 내렸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아니고, 오늘 우리나라가 내린 것은 홍콩의 시위 사태와 무력 진압 때문에 내렸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가 하여튼 그러니까 2017년도인가 그때 16년도 17년도쯤에 이제 중국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때 그러면서 이제 같이 쭉 내려왔는데, 그래서 뭐 미국하고 또 분쟁들이 나가지고 이제 작년부터 또 조금 어려웠죠. 작년에. 그래서 이제 미국하고 분쟁 다 해결될 듯 해 가는데 또 홍콩 사태가 나와가지고 또 조금 불안해지는 그런 모양이 나오고. 근데 뭐 어쨌든 뭐 알 수 없습니다. 뭐 이게 이제 이 인간 세상이라서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죠. 예를 들어서 뭐 우주에서 무슨 소행성 하나가 떨어진다는 거, 이런 것은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죠. 이제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가 있죠.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 멕시코의 그 그림을 보게 되면은 오랜만에 멕시코 한번 봐볼까요? 멕시코 조금 잠시만 보고 가겠습니다. 멕시코. 이게 멕시코인데, 유카탄 반도가 아마 이걸 거예요, 이거. 제가 뭐 확실히 하진 않지만, 이거 유카탄 반도를 찾아봐야겠다. 뭐, 길지 않은 시간이니까 잠시만 보고 가자고요. 유카탄 반도. 이제 이건데, 지도. 네. 그냥 뭐 대충 보고 가자고요. 아까 이제 그 멕시코만 있잖아요. 멕시코만. 그게 이제 유카탄 반도가 이제 여기인데, 여기인데, 그 6,600만 년 전? 이 유카탄 반도에 소행성 하나가 떨어졌대요. 소행성. 약 10kg짜리 소행성이 떨어져가지고, 여기에 떨어져가지고, 이게 이제 엄청난 먼지를 만들어서, 먼지를 만들어가지고, 지구를 뒤덮어가지고, 지구를 덮죠, 지구를 덮었어요. 지구를 덮으니까 햇빛이 차단되니까, 지구가 갑자기 냉각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그 많던 이제 공룡들이 멸종을 한 거죠. 멸종. 생물이
생물이 전멸을 한 거죠. 전멸. 대멸종. 햇빛이 안 비치니까 뭐 나무가 죽고, 나무가 죽으니까 나무를 먹고 살던 동물부터 죽고, 그 동물을 먹고 사는 동물도 죽고 해가지고 다 멸종을 해버린 거죠. 햇빛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추워지고, 갑자기 추워지고. 그래서 하는 얘기가, 이게 말이야, 유카탄 반도하고 바다하고 바로 옆이잖아요. 멕시코 아까 봤지만. 그래서 이 유카탄 반도의 조금 삐껴가지고, 약간 삐껴가지고, 이게 유카탄 반도 여기쯤 있는데, 약간 몇 미리만 삐쳐가지고, 몇 미리가 아니라 몇 미터, 뭐 몇 킬로 삐쳐가지고 바다에 떨어졌다면, 바다에 떨어졌으면 먼지가 발생 안 했겠죠. 태평양 한가운데 떨어졌다든가. 이렇게 되면 먼지가 발생 안 했을 텐데, 하필이면 그 작은 유카탄 반도에 탁 떨어져가지고, 엄청난 먼지가 발생한 거죠. 그래가지고, 공룡이 다 멸종하고, 지구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멸종을 했다 그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포유류의 시대가 열렸다 그러는데, 어쨌든 제가 그 얘기 왜 하냐면은, 이게 이제 인간 세상이라는 게 참 우연이다, 우연. 모든 게 다 우연입니다. 무슨 뭐, 어떤 예정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우연히 발생하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그래요. 주식시장도 아까 어떤 분이 이제 제가 2150서 조정받을 것이라 그랬는데 정말 조정을 받았다. 그쵸, 맞죠. 맞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기술적으로, 예정된 궤도. 이렇게 이제 갑니다. 가는데, 예정된 궤도로 이제 그 지수는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쭉 말씀드리기를 뭐 그 얘기 했잖아요. 이게 쌍바닥을 만들었고, 그래서 쌍바닥이 201선까지 가서 조정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이 201선을 돌파할 것이다. 근데 2150에서 또 저항을 받을 것이다. 이거는 이제 제가 오랫동안 기술적 분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궤도를 이제 대충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게 궤도대로 가지는 않습니다. 궤도대로 가지는 않는다. 그래서 랜덤 파동이라는 거예요. 랜덤 파동. 주식 파동은 랜덤 파동이다. 그래서 참 이게 대처하기가 어려운 게 주식 파동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kg짜리 소행성 하나가 유카탄 반도에 떨어지지 않고 바로 옆에 바다로 떨어졌다면, 그러면은 공룡은 멸종이 안 됐고,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컴퓨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리에는 공룡이 앉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은 없을 겁니다. 그게 잠깐만 삐껴났다면 공룡들이 앉아가지고 돌아다니고 있었겠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제 한반도에는. 그렇지 뭐 컴퓨터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우연. 어쨌든 대멸종이 와가지고 그 다음에 포유류가 나타나고 이 포유류가 이제 공룡 멸종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해서 한 500만 년 전에 인류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20만 년 전에, 불과 20만 년 전에 이제 호모사피엔스라는 게 나타나서 이 호모사피엔스가 전 지구로 지금 퍼져나갔죠. 전 지구로 퍼져나가서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컴퓨터를 보고 있으면서 컴퓨터로 제 말을 듣고 있는 건데, 이게 상당히 이제 주식이라는 게 세상 모든 것이 물론 이제 인간의 정해진 족적이 있습니다. 인간도 하나의 습관의 동물이잖아요. 습관의 동물이니까 이게 족적은 있어요. 족적. 어떻게 간다라는 이 족적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우연이라는 얘기죠. 우연. 필연이 아니라 우연이라는 것이죠. 그 우연이 이제 인간의 어떤 적자 생존 이런 것들을 만들고, 어떤 이제 소위 진화라는 걸 만들었던 거죠. 인간의 진화가 이제 용불용설 진화가 아니라 선택된 사람들의 선택된 생물에 대한 진화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 마찬가지로 주식시장도 똑같은 논리라는 겁니다. 주식시장도 어떤 물론 정해진 궤도가 원래 있습니다. 인간의 정해진 궤도가 있는데 그 정해진 궤도로 꼭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어쨌든 그 홍콩에서 지금 이제 시위가 발생했는데, 이 시위도 이 시위가 홍콩의 이 시위가 중국의 그 사중전회에서 어떤 이제 홍콩에 대한 좀 강경 진압을 결정했다 그래요. 강경 진압을 결정해가지고
그 강경 진압 때문에 아마 발포가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두 사람을 쏘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생명이 위독하다. 위고까지 예정되어 있던 것이냐 하는 거죠. 예정되어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우연히 지금 맞아 떨어지는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홍콩 강경 진압 발표해 가지고 홍콩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되고 중국이 정신을 못 차리는 이런 모양이 된다면, 그러면은 이제 세상은 좀 복잡해지겠죠. 세상은 복잡해진다. 이제 홍콩 사태를 좀 잘 봐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옛날에 천안문 사태,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천안문 사태가 나오기 전에 이제 그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이 있었죠. 개혁 개방. 그래서 이제 덩샤오핑의 그 희하의 개방파들, 개혁파들이 이제 힘을 얻었어요. 힘을 얻어가지고 쭉 진행이 되다가 이제 그 민주화 바람이 좀 빨리 불었습니다. 근데 이 민주화 바람을 등에 업고 호요방이라는 아주 그 덩샤오핑이 아끼던 호요방이 급진적 민주화를 추진했던 거예요. 그래서 덩샤오핑이 호요방을 이제 읍참마속이죠. 읍참마속. 호요방을 제거하면서 이 그 천안문 강제 진압을 합니다. 이게 이제 벌써 이게 뭐 언제입니까? 뭐 지금 뭐 40년은 안 됐지만 30 몇 년 전 얘기잖아요. 그렇죠? 천안문 강제 진압을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중국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편안해졌죠. 편안해지면서 쭉 중국의 경제 발전이 이루어졌는데, 덩샤오핑은 죽고 이후에 급진적 보수파도 제거가 되고 급진적 개혁파도 제거가 되고 하면서 쭉 지금까지 시진핑까지 이어져 왔는데, 지금 이제 홍콩 사태가 굉장히 변수예요. 지금 현재 이 홍콩을 그 천안문 사태처럼 강경 진압할 것인가, 아니면은 적당히 해가지고 홍콩 사태가 저절로 가라앉게끔 기다릴 것인가 하는 게 상당히 지금 중대 기로에 있습니다. 중대 기로에 있는데, 지난번 이제 2016년도에 중국 위기, 16년, 17년도에 중국 위기가 있었지만 이게 이제 가라앉고 있죠. 가라앉고 있다. 그러니까 잘 정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정리가. 중국의 경제 위기는 지나간 것 같아요. 경제 위기는 이제 부채 위기였단 말이죠. 잘 지나갔는데, 그러니까 부채 위기는 지나갔는데 지금 정치 위기가 다시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정치 위기가. 그것이 이제 홍콩이라는 겁니다. 홍콩. 그래서 이번에 조금 좀 정리되는 듯 하다가 다시 이제 오늘 이런 게 나타나가지고, 제가 볼 때 요거가 일단 원만히 해결이 돼야 됩니다. 이제 지난번에도 뭐 발표가 나오고 무슨 경찰서 안에서 좀 흉흉한 소문이 자꾸 돌잖아요. 또 바다에 빠져 죽은 여대생도 있었고, 이번에 또 뭐 감옥에서 뭐 어쨌다는 여대생도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또 이제 발포까지 있어가지고, 요거가 일련의 사태가 홍콩의 민심을 상당히 좀 안 좋게 만들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요것이 어쨌든 간에 정부 당국과 시위대 간에 좀 원만하게 해결이 되면은, 그러면은 뭐, 그렇게 되면 잘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중국 안정, 아시아 안정, 그 다음에 트럼프하고, 시진핑의, 합의, 성공,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렇게 갈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면은 조금 복잡해지는, 하여튼 좀, 이게 이제 랜덤해지는, 갈지자 형태로 가는 그런 모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홍콩이 이제 마지막, 막바지라고 저는 봤거든요, 시위가. 근데 막바지에 지금 또 이게 악화되는 모양이 돼가지고, 조금 오늘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홍콩 문제가. 어떻게 잘 해결해야 될 텐데, 지금 거의 이제, 송환법도 뭐 폐지되고, 뭐, 좀 하여튼 억지로 뭔가 봉합이 되는 모습이었죠. 봉합이 되는 모습에서 이제 오늘 시위가 발생한 거라서 오늘 내일 이제 시위나 이런 것들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란다. 봉합. 이게 이제 여기서 봉합돼 가지고 잘 넘어가야 어쨌든 뭐 홍콩의 민주화나 이런 쪽에서는 안 좋겠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건 이제 홍콩이나 중국의 문제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단 뭐 중국이나 미국이나 다 안정되는 것이 증시에 좀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잘 봉합되기를 기대하는데 그리 될지 안 될지는 가보자.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그 첫 번째 얘기가 그거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오늘 기사에서 보죠. 기사에서. 오늘 기사에서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오늘 두 가지 정도가 조금, 이런 거 있죠. 아까 얘기가 이제 홍콩 경찰 실탄 발사 이거였고요. 이제 미중 협상의 대형 악재다라고 표시를 했는데, 글쎄요, 이게 대형 악재, 아직은 대형 악재는 아닙니다. 아직은 아닌데, 좀 지켜보자고요. 이게 대형 악재인지. 이게 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정조준에서 탕 쓰러지는 모습까지 전 세계의 생중계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좀 충격이, 이게 왜냐하면 이걸 갖다가 이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개월째를 맞은 홍콩 시위. 나오네, 오늘 홍콩의 교통경찰이 시위 참가자를 향해 실탄을 발사하는 장면이 SNS를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홍콩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총을 쏜 게 처음은 아니지만 21살의 이 참가자는 빈손, 즉 위협적인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 게다가 교통 흐름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팔다리가 아닌 복부를 쐈다는 점에서 변명의 여지 없이 과잉 진압이라는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희용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다가오자 경찰은 뒷주머니에서 총을 꺼내 경고합니다. 경찰은 이 남성과 몸싸움을 벌이고 온몸을 검은색으로 가린 또 다른 남성이 다가와 경찰의 총을 뺏으려는 듯한 행동을 합니다. 경찰은 총을 발사하고 복부 쪽에 총을 맞은 남성은 그대로 쓰러집니다. 이후 두 발의 총성이 더 울렸고 경찰은 쓰러진 시위자 위에 올라타 제압합니다. 모두 2명이 총에 맞았는데 21살로 알려진 남성은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사건은 지난주 경찰 최루탄을 피하려다 주차장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차오치록 씨 추모 집회 도중 발생했습니다. 총격 사건으로 인한 분노까지 더해지며 시위는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시위대는 지하철역에 들어가 안내판과 벽을 부수고 소화기를 뿌렸고 학교에선 시위대와 경찰이 뒤엉키며 전투장처럼 변했습니다. 도로엔 다시 벽돌이 나뒹굴었고 물대포, 최루탄도 빠짐없이 등장했습니다. Because I love Hong Kong, this is the home of mine. So although I may get caught by the police or even tortured to death. 你依家如果冇一場大型啲嘅，俾政府聽到我哋啲聲音咧，其實啲細型嗰啲集會咧。 오전부터 시작된 시위는 종일 시내 곳곳에서 시위대와 경찰의 격렬한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저녁이 되면서 충돌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여튼 좀 상당히 좀 변수예요. 우리나라에 이제 강조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괜히 좀 걱정이 되는 거죠. 예, 그 상황을 보니까 좀 심각하죠. 그게 또 이제 생중계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상황을 본 사람들이 그죠, 굉장히 좀 충격받았지 않습니까? 딱 겨누고 쐈잖아요, 겨누고. 권총으로 겨누고 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여튼 좀 걱정이 됩니다. 이게 이제 내일 어떻게 될 것이냐, 홍콩이. 그리고 중국하고, 이럴 때는 이제, 시진핑이 좀 물러나고, 이게 이제 홍콩에서만 이렇게 시위가 발생하고 끝나면 좋은데, 저게 만약에 상해나 북경으로 번져나가면, 네, 그러면은 이게 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안정돼 있어야 우리나라가 안정되는데, 하여튼 뭐 조금 하여튼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했던 생각을 하면서, 예, 그렇고 두 번째 내용은 저거예요. 이제 오늘 이제 11월 11일이잖아요. 11월 11일. 그래서 강군제 특수. 오늘 또 11월 11일이야, 강군제야. 그래서 뭐 강군제든 뭐 많이 팔렸다. 알리바바가 총 1조 6,500억을 팔았다. 96초 만에 100억 위안을 팔았다라는 거. 우리나라에서도 오늘 뭐 잘 됐다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괜찮았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군제 관련해 가지고 관련주들의 주가가 좀 움직일지 하는 그런 것들은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방문에 관련해가지고 오늘 우리나라 내일 이후에 관련주가 좀 움직일까? 뭐 백화점주라든가 뭐 몇몇 화장품주라든가 몇몇 있겠죠. 그런 쪽이 좀 움직일지 그런 거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제에 대해서 미시경제의 석학인 이중구 교수가 오늘 또 좀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또 좀 참조해 봐야지. 이건 제가 쭉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미시경제 석학의 이중구 교수가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이중구 교수. 그래서 서울대 경제학부 게시판에 올렸는데 우리 경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해외의 전문가들도 많다라는 제목의 글이라 그래요. 보수 언론과 보수 야당이 떠들어대는 것과는 달리 객관적 위치에 있는 해외 전문가들은 아직도 우리 경제가 탄탄하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리고 싶다. 이 교수는 우선 세계경제포럼에서 지난 10월에 발표된 올해 국가 경쟁력 순위를 근거로 들었다. 세계경제포럼에서 작성한 국가 경쟁력 순위는 계속 상승해 왔다. 17년도에 17위였는데 18년도에는 15위, 그 다음에 19년도에는 13위까지 상승했다는 거고, 엊그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제신용평가 S&P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AA 등급으로 유지했다는 거, 또 국가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 그러죠. 신용 부도 스와프가 27 베이스 포인트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2008년도 이후에 최저치까지 내려갔다. 그만큼 한국의 채권, 한국 국채의 채권은 안전하다라는 거고, 국채 채권이 안전하다라는 얘기는 한국 경제를 믿을 수 있다는 얘기죠. 또 세계은행이 발행한 2020 기업 환경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190개 중에서 5위다. 5위. 기업 환경 평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긍정적이었다. 그래서 이 교수 얘기가, 이중구 교수는 거듭 강조하지만 현 정부가 경제정책이 성공을 거뒀다고 보진 않는다. 조급하게 서두른 바람에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경제의 흐름들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괜찮다. 아직까지 여전히 좀 좋아지고 있고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금 이제 홍남기 부총리는 이제 2.2에서 2.3% 정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내년도는 좀 나아지지 않겠냐, 이런 얘기죠. 그런 부분이 또 긍정적이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다음에 요 얘기 있어요. 북한 얘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북한 얘기는 이제 요런 얘기입니다. 정호영 실장이 미국이 북한을 설득 중이다. 비핵화 연말 시한을 진지하게 보고 있다. 연말 시한을 그냥 대충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북한을 계속 설득 중이다는 거죠. 우선 니네 핵을 포기해라. 그리고 이번에 한 방에 좀 크게 좀 놀아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현재 상황에서 대북 문제가 좀 조용하죠. 지금 굉장히 조용합니다. 조용한데 요 조용하다라는 것이 어찌 보면은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어찌 보면은 지금 북미 간의 협상이 엄청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협상이 막 진행되고 있으니까 계속 어제도 이제 이제 조철수 맞습니까? 조철수야. 최철수였나? 이 양반도 나와가지고 조철수였구나. 참, 조철수 미국 국장이죠. 미국 국장. 이 사람이 러시아에 모스크바에 가 있는데, 모스크바에 갔다 이제 오늘 왔겠죠. 거기에서 이제 그 얘기 또 한 거죠. 연말까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계속해서 김계관, 김영철, 최룡해
이번엔 조철수까지 나와가지고 얼마 안 남았다. 지금 11월 달인데 12월이면 얼마 안 남았죠. 계속 12월 시한을 계속 얘기하면서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이제 미국한테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봤을 때 이 정 실장의 얘기가 맞지 않느냐, 정우영 실장의 얘기가 맞지 않느냐. 그래서 한국이 비핵화 협상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뭐 굉장히 서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특히 이제 미국이 북한을 계속 설득하고 있다, 이게 맞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 들어가요. 미국이 계속 설득 중인데 이게 이제 언제 결론이 날지는 알 수 없죠. 빨리 날 수도 있고 늦게 날 수도 있고. 그래서 북한은 계속 뻗탱기는 거죠. 뻗탱기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어라고 하는 거고, 미국은 어쨌든 계속 설득을 하면서 핵을 포기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뭐 사실은 뭐 얘기했지만 북한이 뭐 다른 길로 가는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다. 새로운 길, 다른 길로 가겠다는데 다른 길이 뭐 있습니까? 없죠. 지금 그대로 그냥 주저앉거나, 그냥 주저앉거나, 아니면은 뭐 핵을 갖다가 이제 일부라도 포기하거나. 지금 뭐 미국은 핵 포기가 없으면은 절대로 협상하지 않을 분위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일부라도 좀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니까, 이제 영변 핵시설 이거 말고 미국 요구하는 건, 제 느낌은 그래요.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그 개발한 핵탄두 요거 몇 개인지 다 얘기하고, 핵탄두 그 중에 몇 개를 좀 미국한테 넘겨라. 일단 일부라도 넘겨라. 일부라도 넘겨라, 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일부라도 넘겨라.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과연 이제 김정은이가 개발한 핵의 일부를 갖다 미국한테 넘겼을 경우에는 북한의 자존심이 많이 상처를 받겠죠. 자기네들이 그렇게 많이 선전했던 건데 일부를 넘긴다. 상당히 자존심에 상처를 받겠죠. 근데 이제 미국은 계속 넘기라고 지금 압박을 하는 것 같아요. 넘기면은, 그걸 받으면은 이제 트럼프는 엄청난 승리가 되죠. 엄청난 성공이 되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직 뭐 모릅니다. 이건 제 그냥 느낌이고, 그러니까 쭉 나오는 얘기들을 미루어 짐작하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게밖에 결론 낼 수 없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통일부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통일부에서 금강산 개별관광은 남북 간 신변보호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남북 간의 신변보호 요거가 해결돼야 된다. 이거는 당연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 금강산 관광이라는 게 별로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보면은 개별관광 문제는 국민의 신변 안전과 신변 보호 문제가 협의가 된다면 그러면 뭐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개별관광 신청이 들어온다면 어떤 것들을 고려할 것이냐는 질문에, 개별관광 문제는 다른 나라 국민들, 그러니까 중국 국민이나 뭐 호주 국민들이나 미국 국민들 빼고 다른 나라 국민들은 북한 관광하는 게 그냥 뭐 일반적이다, 뭐 관광하는 게 문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대북 제재 사안은 아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다만 이제 박광자 씨 사건 이후에 신변 안전 문제가 아주 좀 초미의 관심이라서 이것이 이제 북한이 이제 보증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북 승인의 일반적인 요건은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이다. 여러 가지 초청장이라든지 북측의 공식 문서가 있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방북의 승인 요건으로서 갖춰지면 당연히 승인할 수 있다. 당연히 승인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 얘기는 이제 뭔 얘기냐면은, 이 얘기는 뭐냐면, 당국이 거의 이제 그 개별관광 승인을 할 태세다, 이런 얘기입니다. 할 태세다. 말의 뉘앙스가 그렇잖아요. 갖춰지면 당연히 승인할 수 있다. 북한이 오케이만 하면 개별관광은 그냥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당연히 승인할 수 있다. 그렇잖아요. 통일부 대변인이 얘기했으니까, 요 얘기는 지금 거의 다 완료 단계에 있다. 조만간에 개별관광은 시작될 것이다, 이런 얘기로 이제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북한이 공식 발급한 초청장이 있다면 방북 승인 요건은 갖춰진다. 이런 얘기니까, 미국의 승인 없이도 그냥 가겠다는 뭐 그런 정도의 얘기까지 지금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뉘앙스가. 그래서 일단은 뭐 되지 않겠냐? 개별 관광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이제 금강산하고 원산 갈마지구에서 갈마지구 옛날에 많이 보셨죠? 그다음에 마식령 스키장, 그다음에 양덕 온천을 묶어서 거대한 관광벨트를 만드는 것을 구상하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이거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거 여기 뭐 일본 사람이 가지도 않을 거고 중국 사람들이 오지도 못할 거고, 금강산 갈마 마식령 스키장 양덕공 온천, 여기는 그냥 한국 사람들 전용이야. 한국 남한 동포들 전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답답한 거야. 지금 내년 4월달 내년 4월달이구나. 내년 4월달에 오픈해야 되는데, 오픈하면 뭐하냐고. 관광객 와야 되는데, 관광객은 지금 한국 동포들밖에 없단 말이죠. 답답한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경제를 좀 살리려고 노력하는데, 그래서 안 되니까 금강산에 올라가 가지고 저거를 철거해라 운동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국이 뭐 엄청난 반대를 하지 않는다면 개별 관광은 곧 진행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단 보고 있어요. 일단 뭐 내년도 4월 15일까지 완공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또 뭐 자재가 좀 부족하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철거라는 얘기는 안 하죠. 그러니까 철거는 하겠다는 얘기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이제 통일부의 얘기는 철거하겠다. 철거하고 새롭게 이제 새로운 관광단지를 만들겠다. 이 얘기죠. 만들겠다. 아주 그랜드 플랜을 하겠다. 그랜드 플랜. 대규모의 관광단지 만드는 그랜드 플랜을 하겠다라는 게 지금 이제 현대 아산 측의 얘기입니다. 그거 해야 된다, 지금. 그때 대충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시설이 너무 낡아가지고, 뭐 철거가 당연하다는 얘기고, 대신에 이제 그랜드 플랜을 만들어가지고, 그 컨테이너 박스 있는 거 다 철거시키고, 그게 뭐 한 200개 된대요, 컨테이너 박스가. 거기를 숙소로 사용하고 그랬는데, 그거 다 철거하고, 새롭게 만들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될 것 같아요, 곧 될 것 같은데, 뭐, 가봐야 알죠, 또 뭐, 그죠? 그렇게 보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가장 좀 특징적이었던 거가 정치주죠. 그래서 나빤데기 보고 하자. 정치주인데 정치주에서 이낙연 총리가 오늘 갑자기 이낙연 총리가 이제 지지율이 상당히 좋았죠. 지지율이 아니라 뭐 그런 거 지지율인가 뭐. 이낙연 총리가 상당히 좀 압도적 1위를 달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선알미늄, 이낙연 관련주, 남아산업 상한가에 갔고, 남아토군이 15%, 그다음에 TK케미칼, 이월드까지 이렇게 주가가 좀 급등했는데, 아마도 이낙연 총리가 이제는 이제 총리에서 당으로 간다. 당으로 가서 이제 이번 이제 내년 총선을 갖다 이끌고 나가겠다. 이런 얘기죠. 이끌고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요것들이 이제 급등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남선알미늄 차트는 뭐 아주 좋은 차트죠. 이제 매집이 상당히 돼 가지고 매집이 된 상태에서 여기를 돌파해 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잖아요. 남선알미늄. 어쨌든 뭐 선거가 아직까지 대선은 한 2년 반 남았는데 그때까지 남선알미늄은 꽤 그래도 좀 자리 잡을 것 같아요. 탁 모양을 만들어서 보면 그래요. 차트는 항상 모양을 만들어서 가더라고요. 조금 다소 지루하긴 했지만 이거 한 6개월 동안 행보하다 이제 올라간 거죠. 좀 지루하긴 했지만 그런 모습이었고, 남아토군하고 남아산업은 이게 이제 같은 계열이에요. 남아산업은 이제 골프장이고 남아토군 토군 회사고, 회사는 참 좋습니다. 이것들이 남아토군은 5일 정도 올라왔고, 남아산업도 오늘 이제 상한가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TK케미칼, 부국철강도 회사가 좀 좋은 회사죠. 이게 좋은 회사는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차트 모양은 아주 멋있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렇죠. 내일도 단타 하나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이낙연 총리가 올라가니까 이제 대학마인 한교안 총리 종목도 올라갔는데,
황교안 총리 종목도 지금 한창 지지하고 요거 두 종목이에요. 9일 신동 두 종목 정도가 좀 모양이 좋습니다. 한창 지지하고 9일 신동. 그래서 현재 모양으로 봐서는 일단 한창 지지가 좀 선도주죠, 선도주. 그래서 아마도 요거가 내일 한 번 더 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여기를 돌파해가는 대량 거래 일으키면 돌파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야당 쪽에서는 이제 한교안 총리가 이제 1등이긴 한데, 지지율이 좀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좀 자꾸 나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관심을 끌었던 것이 이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죠. 진양화학. 요것도 차트 모양은 괜찮죠, 그죠? 진양화학. 그다음에 금양도 뭐 나쁘지 않아요. 금양. 요 두 종목 정도가 좋습니다. 진양화학하고 금양 같은 요 두 종목 정도가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홍정욱 씨가 한국 프렌지하고, 이거 차트 모양이 아주 뭐, 매집 차트 비슷하죠. 그죠? 매집 차트. 그 다음에 KNN하고, 이것도 뭐 차트가 비슷하죠. 그래서, 내일은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 프렌지하고 KNN 요거를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진양학하고 금양도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창지지하고 구일신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요 유승민 의원이 좀 최근에, 합당은 안 하고 신당을 만들겠다고 하죠. 그러면서, 대신정보통신도 차트가 아주 뭐 매집의 차트예요. 그죠? 매집의 차트. 자, 세우글로벌 마찬가지고. 그 다음 세우글로벌은 먼저 올라갔네. 그래서 유승민 쪽에서 요거 두 종목도 유심히 봐야겠다. 대신정보하고 세우글로벌. 그리고 이제 써니전자하고 안철수 대표가 이제 바른미래가 흔들리면 또 오겠죠. 오는데 아직 온다는 얘기는 없는데, 요것도 차트 모양은 똑같아요. 이렇게 이제 매집의 차트. 뭐, 그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매집의 차트 비슷하잖아요. 매집의 차트. 네, 써니전자. 그리고, 안랩도 좀, 안랩은 좀 덩치는 큰데, 안랩도 뭐 지금 뭐 거의 뭐 비슷하게 매집의 차트? 이런 뭐,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매집의 차트죠. 그런 모양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그래요. 다 좋은데, 에이텍하고 에이텍TN 이재명 지사는 지금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그죠? 그래서 어쨌든 내일도 요걸 봐야 되겠죠. 내일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주 남선 남아 토건 남아 산업 부국철강까지 뭐 TK케미칼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창지지하고 9일 신동도 봐야 되겠고, 매집의 차트 진양하고 금양도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국프렌즈하고 KNN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대신정보와 세우글로벌, 대신정보도 지금 모양은 좋단 말이죠. 대신정보와 세우글로벌 좋고, 써니전자하고 안랩도 좋고, 이렇게 딱 위에 있는 대표 종목들이 괜찮아요. 위에 있는 대표 종목들 쭉 보시면은,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일단, 대선주는 뭐 단타죠, 단타를 해야 될 것 같다 생각해요. 일단 대선주는 단타를 해야 됩니다. 단타를 해야 되는데, 차트가 만들어진 쪽으로 해가지고 들어가서 먹고 나오는 이런 전략으로, 이해창이 아니, 뭐, 지금 이해창 총재는 나오면 안 되죠. 예. 자, 그런 이제 모습이다 하는 거. 그래서, 일단 그렇고, 그 다음에 남북주는 이제 그렇게 돼 있고, 대선주, 정치주는 그렇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주는, 이 대선주나 남북주가 가면은 바이오가 좀 약한 편이에요. 보면은 이제 센테마가 바이오, 남북, 대선 이런 거란 말이죠. 테마가 아주 세. 기가 센 테마가 그런 말이죠. 그래서 만약 남북이나 대선이 또 간다면 내일은 또 바이오가 좀 쉴 수는 있어요. 쉴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여전히 오늘도 뭐 이 바이오에서 대표 종목군들은 괜찮았죠? 괜찮았고, 오늘은 이제 비피도하고 네오 크레마, 요거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아침에 시황 시간에 말씀드렸죠? 요거를 제가 뭐라 그랬죠? 비피도하고 네오 크레마? 뭐라 그랬죠? 비피도하고 네오크레마.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했죠. 마이크로바이옴이라 해서 여기에 이제
소위 미생물 쪽이다 이겠죠. 그래서 네, 하여튼 오늘 그 네오크레마는 이제 이제 초반에 상 갔다 밀렸죠. 상 갔다가 그죠? 상 갔다 밀렸고 이틀 한 번 급등 나오고 두 번 급등 나왔죠. 그랬고 비피도는 이제 잘 올라가다가 어제 그저께 잘 올라가고 오늘도 잘 올라가다가 밀리긴 했는데 오늘 3만원까지 갔다가 내려왔어요. 3만원까지 아주 좋은 모습이었다. 그래서 앞으로 마이크로 바이옴 요것도 한번 이제 중요한 이제 그 테마가 될 수 있어요. 테마가.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 장내 그 장내 좋은 균 해가지고 뭐 많이 있죠. 레토픽인가 뭐 또 있고 뭐 우리 뭐 맨날 먹는 야구르트 있잖아요. 야구르트도 뭐 종류가 굉장히 많죠. 저는 그 메일에서 나온 바이오라는 바이오 어쩌고 하는 뭐 그거 먹는데 뭐 맨날 먹는 거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집사님 사오면 한 번씩 먹어봅니다. 그것도 뭐 괜찮더라고요. 하여튼 야쿠르트 엄청 많죠. 그래서 그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마이크로 바이옴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런 것들도 좀 보시라 하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 방은 오늘 제가 이제 계속 요즘은 단타를 제가 좀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비피도 요걸 당일치기 했습니다. 당일치기로 비피도를 했어요. 비피도. 그래서 요거는 오늘 사가지고 오늘 팔았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수 사실은 이제 오늘 팔라고 안 그랬는데 너무 빨리 올라가서 파는 거예요. 단기 매수해서 비피도 27,500원에 매수해가지고 마이크로 바이옴 관련주입니다. 요거 아침에 제가 다 설명드린 거잖아요. 아침에 7시 시간에. 근데 7시간 설명드렸는데 요때가 5% 정도였어요. 5% 플러스 5% 정도라서 이거 뭐 오늘은 뭐 한 20%까지 올라가겠다라고 보고 들어간 거죠. 들어가가지고 목표가 29,500원 정했는데 장중에 29,500원 넘어 3만원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목표가까지 갔기 때문에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목표가 29,500원 도달해서 차익 실현하자 나왔어요. 그랬고 오늘은 이제 비피도 요거로 단타했다는 거. 당일치기 7.2%. 예. 그 다음에 이제 어제는 이제 신신제약이었죠. 신신제약 14%. 요거는 2박 3일 동안 14%. 매수 문자는 7,000원 이하 신신제약 사가지고 또 목표가 항상 정해줘요. 1차 목표가 8,000원 정했는데 8,100원까지 가기 때문에 이제 팔고 나왔다는 거죠. 8,100원 현재 주가 8,100원이고 당초 목표가 8,000원이었으니까 팔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14% 요거 신신제약 요거는 이제 어제 그저께 11월 7일 날 목요일 날이네. 목요일 날 팔고 나온 거고. 그다음에 텔코는 정말 잘했어요. 텔코는 정말 6,500원에 샀는데 요거 여기서 매수 들어갔는데 이게 만원을 넘어갔죠. 이게 목표가 7,700원 돌파했다 해서 팔아버렸는데 당초 이제 목표가를 보내주잖아요. 제가 목표가 7,700원 보내줬는데 이걸 넘어갔기 때문에 팔고 나왔는데 팔긴 좀 아깝더라고요. 워낙 기세짓게 올라가가지고 급기야 이제 만원을 넘어가요. 1,800원까지 갔죠. 이게 1,800원까지. 1,800원까지 놔뒀으면 60 몇 프로 수익 나는 거죠. 65%인가 그래요. 65%. 아쉽더라고요. 잘 잡았는데 요거 텔코는 산 게 10월 말일, 팔은 게 11월 4일이죠. 요것도 3박 4일 만에 팔은 거죠. 3박 4일. 텔콘. 그리고 이제 오스코텍. 요거는 1박 2일. 1박 2일에 10.7% 해가지고, 요거는 언제입니까? 11월 4일날 샀네. 11월 4일날 사가지고 11월 5일날 팔았네. 11월 4일이면은 지난주죠. 지난주 화요일날 사가지고 월요일날 사가지고 화요일날 팔았구나. 오스코텍. 요렇게 이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방이 지금. 그리고 코리아스키트는 그냥 수수료금 주고 팔았어요. 요거는 IT가 잘 안 가더라고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이오가 잘 갔는데 내일부터 만약에 이제 또 대선주가 펼쳐진다면 대선주에서 먹어야죠. 이제 대선주에서 또 단기 매매해서 먹고 살아야죠. 예, 대북주가 지금 곰팡이가 들라 그러죠. 그래서 이건 이제 존버는 하는데 그 사이에 또 이제 대선주 들어가서 좀 먹고 살고 그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일 바이오가 갈지 대선조가 갈지 모르겠어요. 바이오가 갈지 대선조가 갈지 아니면은 이제 남북주도 요즘 잘 가는 종목들이 있죠. 남북주도 보면은 이제 잘 가는 종목이 있어요. 잘 가는 종목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대응을 못했습니다. 잘 가는 종목이 뭐 우원개발 잘 가죠. 지금 뭐 쭉 올라가요. 지금 쭉 올라가는 중이고 이게 이제 본격 시작됐는지도 모르겠어. 우원개발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이제 그 랠리가 지금 시작된 것인지 지금 거래가 별로 늘지 않는데 주가가 막 올라가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기관 외국인은 팔고 있는데 외국인은 또 비중도 별로 없어. 이게 좀 수상합니다. 우원개발이 지금 거래가 확 줄었는데 막 올라가는 걸 보니까 이것도 사고 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가요. 우원개발 그렇지. 그 다음에 특수건설 쫓아가지. 이것도 지금 이제 장기선 넘어가 쫓아 올라가잖아요. 특수건설이. 근데 SOC 수혜주로 올라가는 것인지, 그러니까 SOC 수혜주로 가는 것인지, 남북주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우원 개발, 특수건설. 어쨌든 이게 원래는 남북주로 들어가 있었는데, 남북주가 아니라 뭐, 그 SOC 관련주로 또 갈 수 있죠. 그 다음에 오늘 남아토그는 사실은 이제, 대선주로 엮인 걸로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신원종합개발도 그러다 보니까 다시 올라가요. 신원종합개발 지금 이제 모양이 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죠. 현대건설이 안 그러겠지만 어쨌든 SOC 관련해 토목주들 옛날에 이제 그 우리 그 4대강 개발할 때 4대강 개발할 때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 한번 보자고요. 그리고 이제 다스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늘 내용이 그거예요. SOC가 가니까, 이 SOC 관련해서 유사한 기업, 그러니까 SOC의 재료 쪽이 되는 게 유지영기업 같은 레미콘, SG도 레미콘이죠. 스페코도 레미콘이죠. 다스코는 이제, 가드레일 같은 거잖아요. 그 도로 부자재. 한국 석유는 또 아스콘이잖아요. 아스팔트.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스페코도 아스코이던가 참. 스페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관련된 SOC가 가면서 SOC 관련 기자재가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기자재가.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스페코는 이제 그러네요. 이거는 아스팔트 믹싱 플랜트도 있고 콘크리트 배치 플랜트도 있고 다 있네. 이게 다 있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것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거든요. 4대강 뭐 그런 적으니까 게다가 그렇게 되면은 이제 SOC하고 관련 이제 레미콘이니 아스콘이니 무슨 뭐 그 가드레일 같은 이제 부자재 게다가 시멘트까지 엮어쓰기 갈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거, 그것도 염두에 두면서 그렇게 보자고요. 그렇게 보시면 아마 내일도 조금 좀 잘 풀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담재인 의원님, 다스코 오늘 그래서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보시기 바라겠고, 우리는 하여튼 뭐 내일 바이오가 움직이면 바이오로 가고, 대선주가 움직이면 대선주로 가고. 또 SOC 관련주들이 움직이면 그쪽으로 가고 그렇게 이제 어디든 움직일 만반의 준비가 지금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다음에 이제 남북주는 또 이제 철도하고 뭐 금강산 또 개성공단 이런 것들 중심으로 또 딱 존버로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하고 있으니까 우리 방에 계시는 분들 또 우리 방과 연혈 좀 다 하신 분들 가까이 있는 분들은 걱정하지 말고 여우를 믿고 한번 계속 가보자 하는 말씀 그렇게 드리면서 그리고 또 광고도 해야 되겠죠. 제가 내일 모레는 제가 저녁 방송 없습니다. 친구들하고 오랜만에 소주 한잔 하기로 했어요. 내일 모레 수요일 날 밤에 내일은 하고 수요일 날 밤에는 없다. 물론 이제 목요일 아침엔 하겠죠. 그리고 내일도 저희는 또 단타를 하러 가야죠. 단타를 대충 한 종목당 10% 정도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늘 하지만 2개월에 132인데 요거를 66으로 딱 절반으로 반토막 내가지고 여러분들 모시고 있고요. ARS 결제는 023490-4484 이게 좀 편하긴 하죠. 023490-4484 요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일 봐야죠. 예, 내일 보고 그런 종목이 좀 뜰 것 같다라는 얘기죠. 괜찮을 것 같다라는 얘기지 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일 보고 결정해야죠. 보고 일단 시장은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은 잡는데 시장이라고 하는 건 항상 대응의 논리예요. 대응의 논리. 내일 보고 사야죠. 이제 거래 좀 들어오고 시장에서 좀 외계가 좀 몰려 들어오면 그러면 이제 들어가야 되죠. 항상 대응의 논리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방송 요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회원 가입하시는 분들은 여기 340-4484로 ARS 하시거나 아니면 직접 외배로 결제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냥 돈 좀 벌자라는 겁니다. 다른 거 빼고 다. 우리는 그냥 돈 벌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돈 벌자. 우리는 돈 벌자방입니다. 돈 벌자방.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 한번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방은 돈 벌자방. 요 방은 돈 벌자방이다. 돈 벌자방이 다른 건 하나도 없습니다. 몰라도 좋아. 배우지 못해도 좋아. 우리가 주식 차트 알아서 뭐예요? 돈 버는 게 목적이지? 그죠? 돈 벌자방. 돈 버는 게 목적이고, 우리 시조세방 아닙니까? 시조세방. 우리가 움직이는 쪽으로 시세가 난다. 시조세방. 돈 벌자방, 시조세방. 네, 우리가 움직이는 쪽으로, 우리 방의 회원들이 움직이는 쪽으로 시세가 나요. 네, 그래서 시조세방입니다. 자, 돈 벌자방, 시조세방. 자, 남북주는 그냥 존버 전략으로. 예, 부전나라 삼사님. 남북주는 존버 전략으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